니트로 플러스. 사야의 노래. 스타트.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극중 등장하는 의료기술 및 질병의 증상은 모두 가공의 산물이며 질병이 있어? 본 작품에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다수 사용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께서는 옵션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그대로 표시. 흐릿하게 표시. 명도를 낮추고 흐릿하게 표시. 이거 옵션 어떻게 켜? 소리 좀 줄이게. 아니 소리 좀. 아니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 찢어진 줄 알았어. 아, 뭘 저 스킵 코인이야. 채팅창 띄우고. 화면 무사 설정 뭐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명도를 낮추고 10개 이내. 뭐? 그대로 했다고? 그럼 일단 할게요. 그럼 일단 그대로 하는데 하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좀 흐릿하게 할게. 스타트. 픽션입니다. 의료기술 어쩌고 질병의 증상은 모두 가공의 산물이며 의료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뭐야 이거? 저기 있지. 어쩌고저쩌고 또 찰 수 있... 안 을래? 흐물거리는 살덩이가 질척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라츠쿠바, 얘는 지금 졌어. 왜냐면 전에 이걸 먹고서 처음 쓰거든. 거기서 거기인 살덩이 셋이 눈앞에 있다. 이들은 자리에 앉은 채 컵에 든 구정물을 퍽이나 맛있게 마시며 재진 목소리와 신음소리, 그 외에 괴성을 내고 있다. 뭔 짜고 탄 적 없음 그게 이상해? 20살 처음이면 요즘 시대에 드물지 않을까? 어릴 적 막 싸웠어. 그 막 같단 말이야.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순 있다. 그 덕에 나는 가까스로 이것들의 불신감을 사지 않고 있다.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떠들 때는 방치하면 그만이지만 나에게 말을 걸 때까지는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것들은 내 친구라고 하니까 말이다. 물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나는 진작에 저항을 포기했다. 이게 악몽이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빌었다. 그러나 세계는 내가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어제와 똑같이 추악하게 일그러진 형상을 선보인다. 나는 이것들 안에 껴서 이것들의 일원인 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요 석 달간 쭉 그래왔듯이 앞으로 평생을 그래야 한다. 그런데 처음 탓 오음이 아니야?
요령은 습 크게 다르지 않아. 중심을 땡 신발 끝부분으로 컨트롤하는 감각 등이 말투로 짐작하건대 이 녀석은 코우즈다. 그 옆에서 가장 자주 낑낑거리는 게 오미일이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건 요우다. 내가 알던 단정한 용모는 온데간데 없다. 이것이 옆에서 푸르릉하면서 방출하는 토사물 같은 시큼한 냄새. 나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자 애쓰고 있다. 코우즈가 이 속는 셈 한번 해. 그릇 성 재밌더라. 나도 보고 싶다. 오우미짱 스케이트 타는 거. 그러니까 어때? 올해 스키행 가는 땡땡 스케이트 여행으로 삼으면 일석이조가 된다 이 말씀. 아 너무 시끄러운데 근데? 아 이거 세이브 뭐 없어요? 이거 메뉴 어떻게 열어? 아 잠깐만요. 이거 전체험 어떻게 하지? 아이 전체험이 안 돼. 아, 잠깐만. 아니 밑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아 됐다. 그렇다. 모든 게 변모하였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른 형상임에도 관계성만큼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는 이것들하고 같은 대학의 같은 서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원래는 꽤 친했다. 겨울방학이 되면 매년 함께 스키 여행을 가기도 했다. 지금은 그리울 따름이다.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일상의 추억. 차라리 이것들에 더해 모든 이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계의 이물질일 수 있었으리라. 외계인인지 뭔지에게 납치당해 다른 행성에 왔다고 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나 이곳은 틀림없이 지구이며 일본이고 나는 이 20년 동안 내가 나고 자란 도시의 친숙한 사회에 속해 있다. 오직 내 눈에만 이렇게 보인다. 결국 그뿐인 것이다. 세계는 내가 아는 형상을 모른다.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 그 스케이트에 타면 갈 거 있잖아. 굳이 스키장까지 가서 타? 내 말은 실내가 아니라 약게 꽁꽁언 미끄러질 수 있는 데 가잔 거지. 그렇게 딱 맞는 데가 있을까? 왠지 엄청 땡땡할 것 같아. 지금 이것들의 화제가 무엇이든 간에 별 내용이 아니란 건 짐작이 간다. 듣는 척만 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야 후미노리 네 생각은 어때? 살덩이 하나가 충혈돼 눈알을 굴려 나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말을 건 것이다. 이거 더빙이 있네? 나는 내심 치미는 혐오감을 필사적으로 숨기며 아무렇지도 않은 채 대답을 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잠깐만. 설정 조금만 더 만질게요. 사야の歌。それは世界を犯す恋。さやの歌。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 미친.
살덩이 정상에 난 구멍이 역하게 꿈틀거리며 언어 비슷한 걸 내뱉었다. 즉 저 부분이 코우즈의 머리이자 얼굴이자 입이다. 석 달 전에 나라면 확실하게 그렇게 인식했을 부위이리라. わからない 직시할 수 없었다. 나는 시선을 슬쩍 돌리고 무난한 대답을 했다. いや別に 코우지 둘도 없는 친구였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렇다. 모두 막역한 사람들이었다. 나와 그 이상의 관계가 되려고 용기를 낸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느낄 수 없다. 그 고독에 슬픔에 흐느낀 밤은 이제 셀 수 없이 많다. 그리하여 석 달 울고 울다 지친 끝에 지금은 혐오만이 남았다. 나는 코우지로 추정되는 살덩이, 오우미로 추정되는 살덩이, 요우로 추정되는 살덩이와 부대끼며 예전과 똑같은 양 광대노름하고 있다. 그게 내 과제다. 이걸 수행해내지 못하면 난 또다시 병원으로 보내질 것이다. 저번과 달리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병동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만큼은 사절하고 싶다. どうだろうな今日の診療で先生に聞いてみる 인내의 한계다. 이것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끔찍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나는 참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녀석의 발성기관에서 주위에서 펄럭이는 선모, 거기서 찐득한 점액이 튀어 내 얼굴에 날아왔다. 반사적으로 얼굴에 감쌌지만 늦었다. 썩은 달걀의 내용물 같은 악취가 나는 즙이 내 얼굴에 끈적히 적셨다. 이젠 다 아무래도 좋다. 의자든 책상이든 잡히는 걸 닥친 대로 잡아 이 녀석을 두들겨 패고 숨통이 끊길 때까지 두들겨 패서 모든 걸 끝장내고 싶다. 그 충동을 나는 가까스로 참았다. 탄로 나선 안 된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이 세계에서 정상인 건 저들이다. 이상한 건 나다. だから今日も診療なんだもう時間だから 억지로라도 웃어보려 했지만 잘 웃었는진 모르겠다. 나는 지갑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맨 먼저 손가락에 닿은 지폐를 확인하지도 않고 테이블에 올렸다. 주문한 음료값은 될 것이다. 거스름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좋다.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 それじゃ 나는 말 그대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떴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ねえねえ、今度のスキーだけどさ、今年はどっかスケートも遊べるところにしない？ 타카하타 오미의 그 제안에 츠쿠바 요우는 의문을 표했다. スケート？わざわざスキー場にまで行ってスケート？勘弁してやってくれよつくばこいつ今そっちにハマってんだ 토노 코우지가 웃으며 오우미 편을 들었다. 오우미의 발언이 생뚱맞은 건 늘상 그렇기에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건 매번 오우미의 남자친구인 코우지의 역할이다. 이들은 요우가 보기에도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이다. 가끔씩 세미날 지경이다. なんせオウミってさこの前この年になって初めてスケートやったんだ 아 이거 그거네. 아까 말했던 거 필터 꺼진 버전이네. 何よ、スケートしたことなかったのがそんなに不思議20歳になって初体験ってのは興味そうそういないんじゃないかな子供の頃はなんとなく怖かったのよ。あの靴なんだか刃物みたいでさ。でもいきなりやって滑れたの？大見ちゃんすごくない？容量はスキーとそう変わるもんじゃないからな重心を前に出して靴の前のヘリでコントロールする感覚とかコウジにそう言われたもんだからさ、騙されたと思ってやってみたわけよ。そうしたらもう楽しくって。 그래 데이트 같구나. 고독한 선망이 요우의 마음을 따갑게 자극했다. 연인이 당연하게 즐기는 둘만의 시간을 코우지와 오미도 즐기고 있다. 그건 결코 질투할 게 아니다. 요우는 운이 없을 뿐이다. 아 얘가 주인공 남자애 좋아하나 보네. 심란한 마음을 풀고자 요우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부럽다느니 나는 운이 없다느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요우에게도 소중한 상대가 있다. 그 상대가 요우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봉변을 겪었기 때문이다. 운이 없다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진짜 배기 불행을 말이다. だからさ、ね、
今度のスキー旅行ついでにスケート旅行にしちゃえば2倍美味しく楽しいってわけよ。でもさ、スケートはスケートリンクに行けばできるじゃない。 나왔던 거죠? わざわざスキー場に行ってまでやる？だから屋内じゃなくてさ、屋外スケート、凍った湖とかで滑れるところ。そんな都合のいいとこあるかな。なんだかすっごく混んでそう。 요는 그렇게 말하며 은근슬쩍 그 사람의 옆모습을 살폈다. 그렇다. 아까부터 코우즈와 오미의 담소에 요우가 끼는 3인 대화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카페 라운지 자리에 있는 건 두 쌍의 커플이다. 즉 나머지 한 명, 요우의 남자친구. 그리 불러도 되는지는 아직 미묘한 거리에 있는 인물 또한 동석 중이다. なあ、フミノリ。お前はどう思う？ 어쩌면 코우즈는 요우의 심란한 마음을 알아차린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세심한 배려심이 코우즈에겐 갖춰져 있었다. どうって。 코우즈가 말을 건 건 요우의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 사키사카 후미노리는 대답 같지 않은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いや、だからさ、今年の冬のスキーだよ。お前も行くよな。 코우즈는 폭탄이라도 대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후미노리가 몇 달 전에 이랬다면 코우즈는 이런 태도를 보일 일도 없이 거침없이 후미노리의 태도를 지적했으리라. 코우즈와 후미노리는 그런 배려가 필요 없는 우정을 오랜 기간 동안 쌓았으니 말이다. わからない。 후미노리의 대답은 짧고 퉁명스럽다. 시선도 내리깐 채 코우즈를 피하고 있다. 적 봐도 내키지 않아 하는 그 태도는 본인의 침묵이 깨지는 게 몹시 못마땅한 것처럼 보인다. 何か他の予定でもあるのか？いや、別に。 둘도 없는 친구일 코우지조차 이런 후미노리를 상대로는 예전 같은 태도로 접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요우에 이르러선 후미노리를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 여름 끝 무렵에 일어난 일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깊은 흉터를 남기고 있다. 후미노리뿐만이 아닌 그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말이다. なあ、別に運動するのが傷に触るとかそういうわけでもないんだろ？どうだろうな。今日の診療で先生に聞いてみる。 그 대답이 인내의 한계인 것 마냥 후미노리는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おい、フミノリ。 이 태도에는 아무리 코우지라도 후미노리를 나무란 어조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후미노리는 흠칫 겁에 질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쩌면 코우지의 입에서 침이 튀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대화할 때 가끔 일어나는 일상적인 부주의에 불과하다. 적어도 요우가 보기에는 침이 튀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토록 경기를 일으키며 몸을 감쌀 문제는 아니다. 코우지의 입에서 침이 튀었다 쳐도 후미노리의 태도는 타인에게 큰 불쾌감을 안겨줄 만한 수준이었다. だから今日も診療なんだ。もう時間だから。 후미노리가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에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는 배려심이 요만큼도 없었다. 본인의 커피값인지 테이블에 지폐를 놓는 동작조차 무슨 더러운 걸 건드리는 듯했다. それじゃ。 후미노리는 도망치듯 그 비유가 딱 맞을 만큼 다급한 걸음걸이로 카페 라운지를 떠났다. 남은 셋은 갑갑한 침묵 속에서 테이블에 시선을 떨구었다. 그 위에 놓인 1만엔 지폐는 테이블 위에서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다. 확인해보니 후미노리가 주문한 커피에는 이별된 흔적이 없다. 1만엔이면 10만원이네? 잠깐만요. 아니, 채팅창 왜 안 없어져? やってられないわね。もう 한숨과 함께 투덜거리는 오미. 코우지는 그런 오미를 타이르듯이 고개를 살살 저었다. フミノリにはもう少し時間が必要なんだと思う。だってもう3ヶ月よ。なんなのよあれ。付き合ってるこっちが変になりそうよ。俺だってわからない。わかるはずもないと思う。お前だって想像つくか？ あんなひどい形で家族全員を奪われて平気でいられるわけないよ。 가족 다 죽었어? 그건 누구에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비극이었다. 탱크로리 교통사고. 휘말린 사키사가 일가의 차량은 원형을 유지하지 못했다. 후미노리의 부부는 시체 판별조차 힘든 상태였다고 한다.
후미노리 또한 당초에는 생존 가능성이 절망적이라 판단되었다. 후미노리가 지금 태어나여 사회생활에 복귀한 건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見舞いに行った時なんてもっとひどかったじゃないか。誰が誰かも分からずに怯えて暴れてベッドに縛り付けられて、今はよくあそこまで立ち直ってくれたと思う。それにしたって変よ、咲坂くん。私たちのこと見る目つき、あれ何なの？まるでこっちが人間じゃないみたい。よせ近江。 코우제가 강한 어조로 제지한 건 친구인 후미노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요우를 배려한 것이리라. 요우는 그런 코우지의 배려심이 기쁜 반면 그 배려심을 반기는 게 코우지 말마따마 좋지 않다고 느꼈다. 후미노리는 피해자니까 말이다. 누구보다 동정받을 존재는 후미노리다. 요우가 후미노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는 건 어디까지나 요우 개인의 문제다. 요우가 용기를 내서 후미노리에게 고백했을 때 후미노리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한 것도 비난할 거리가 못 된다. 오히려 요우는 경망스럽게 즉답하지 않고 요우의 마음을 성의 있게 생각해보기로 한 후미노리의 인품에 더욱 호감을 느꼈다. 거절당하지 않았을 뿐이니 둘의 관계는 성립된 거나 다름없다. 코우지와 오미는 당사자들을 두고 그렇게 낙관시했지만 그 뒤로 후미노리의 대답은 없다. 마음을 고백한 요우와 후미노리의 재회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집중치료실 창문 너머 중태에 빠진 후미노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봄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50일이 지나 퇴원한 후미노리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사고 전에 요우가 고백한 걸 과연 기억하는지도 불분명할 지경이다. 요우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의사 탄보 료코에게 그 청년은 매우 골치 아픈 환자다. その後の経過はどうですか、咲坂さん。いいえ、別段。これといって問題もなく。 감정 없이 평탄한 목소리를 허공에 내뱉는 듯한 어조. 꼭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하는 것 같다. 사키사카 후미노리가 본인과 세계 사이에 친 장벽의 견고함과 두께는 심리 상담사가 아닌 료코에게도 물씬 전해지고 있다. 吐き気やめまい、幻聴や幻覚といった体験は？いえ、何も。 사키사카의 시선은 료코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짝 밑을 보고 있다. 대화라는 허물을 뒤집어 쓴 불통, 완벽한 거절이다. 이래서 문진이 성립될 줄이 만무하다. 료코는 한숨을 쉬고 카르텔을 책장 위에 두었다. 咲坂さん、あなたが当院で受けた処置は脳神経医学の分野では世界的に最先端の治療でした。そのことはご存知ですよね。 아, 얘 약간 그 타카노 닮았다? 마이크로 머신에 의한 경막학 혈종 제거. 일본에서는 아직 이곳 T대 부속 병원에만 설비가 있는 치료법이다. 뇌자상 때문에 절망적이라 여겨지던 사키사카 후미노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미혼 엄마? 아, 그렇네. 맞네. 미혼 엄마 닮았네. 最先端であるということはまだまだデータの出揃っていない危険性の伴う治療法だった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す。そうでしょうね。 사키사카 후미노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쓴 웃음 혹은 아기가 실린 냉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게 의미하는 바를 료코가 이해하기도 전에 사키사카는 도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普通こんなことを言って脅かすのは医者として問題なんですが、施術後に重大な脳障害をきたしたケースも報告されているんです。予後の経過には十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이 있는 것이다. 료코는 환자가 더 성실한 태도로 협력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뭐지? 아, 先週の MRI はどうでした？ 료코의 혀를 찌르듯 사키사카 후미노리가 도리어 질문했다. MRI, 자기공명 영상을 말하는 것이다. 뇌신경 외과에는 이를 통해 두개골을 절개할 필요 없이 뇌의 상태를 낱낱이 관찰할 수 있다. 서민하고는 연이 없는 전문 용어를 태연하게 입에 담는 사키사카를 보고 료코는 사키사카의 프로필을 상기했다. 이때는 서민하고 별 연이 없었나 보네요. MRI가? 이게
게임이 나온 게 2006년이라 그랬나? そういえばあなたも医者の卵だったわね。先生が心配しているような脳機能不全は画像診断だけでも十分にわかるはずですよね。何か異常はあったんですか？いいえ。 이상은 없다. 하나도 없다. 수술은 낮은 성공률을 뚫고 기적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류코는 무엇인가 자꾸만 걸린다. 2003년이라고? 구태여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의사의 감이다. 이 환자는 어딘가가 이상하다. 삐딱한 태도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만 같다. 매우 절박한 공포 혹은 고통을. 만약 그게 비기질성 장애라면 손쓸 방법이 없다. 사키사카 본인이 이상을 호소하지 않는 한 대처할 수가 없다. 大丈夫ですよ先生。現に僕は今こうして病院の外でも何不自由なく生活しています。問題なんてないでしょ。ねえサキサカさん、こういった難しい手術は予後不断が原則なんです。もう少し私たちを信用してもらえませんと。そうですよね。僕だって先生方を信用したい。どんな相談にも乗ってもらえるんですか？ 혹 설마? 말하나? ええ、もちろん。 저번 주에도 완전히 똑같은 문답을 했다. 료코는 짜증을 미소 속에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じゃあ先週の話の続きなんですが、先生、あれから大貝教授については何か分かりましたか？ 할 말이 없어진 료코의 미소가 경직되었다. 그렇다. 이 환자는 저번 주에도 이 화제를 꺼냈다. 관계자도 아닌 사키사카 후미노리가 결코 알 리 없는 인물에 대해 물었다. 大貝教授のことは、あなたの治療とは何の関係もないでしょ？信頼しろと言った矢先にいきなり隠し事ですか？ 이런 논리의 비약으로 의사를 곤란하게 하는 환자는 적잖이 있다. 환자들 입장에서 본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어쩔 수 없긴 하리라. 그러나 료코는 사키사카에게 그런 단락적인 초조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 냉정함은 의사에 대한 질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힐문에 가깝다. 何分だいぶ前にここを辞められた方ですからね。私個人としても交流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し。辞めた理由はご存知ない？ええ、おそらく個人的な事情でしょうね。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지금은 거침없이 이런 대답이 나온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각오를 마친다면 료코도 이렇게 철면피가 될 수 있다. それにしてもサキサカさん、なぜあなたはそんなに大貝教授にこだわるんです？お知り合いですか？教授は今失踪中なんです。知ってましたか？いいえ。 대답하는 게 조금 빨랐던 것 같다. 더 놀란 표정을 지어야 했나? 近頃教授の身内の人間と懇意にしていましてね。その人から調査を頼まれているんです。 가족이라고? 료코는 사키사카의 발언을 듣고 미간에 주름을 새겼다. 大貝教授に縁者の方はおられないはずですが。おお、誰から聞きました？それは噂話に。 방금 전에 개인적인 교류는 없다고 대답했다. なるほど。そんなことが噂になる程度には大貝教授は有名人だったわけですね。まあ一風変わった人だったみたいですね。なのに誰も彼が大学を辞めた理由を知らないと。 료코는 침묵했다. 료코 안에선 화제가 화제인 만큼 미소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키사키도 그제서야 료코의 심기가 불편한 걸 눈치챘나 보다. 묘하게 무뚝뚝하던 어조를 살짝 풀었다. 先生、僕はどうしても大貝教授に会わ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彼がいなくなったせいで行く当てがなくなり困っている子がいるんです。力になってもらえませんか？それはむしろ警察の領分なんじゃないかしら。 무심하게 말한 료코 안에서 그 제안은 사실 도박수다. 오가이 마사히코의 실종에 경찰이 관여할 경우 수사의 손길은 대학에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오가이가 여기서 저지른 짓은 결국 공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대학은 온 힘을 다해 증거인멸에 임할 수밖에 없어진다. 물론 료코도... 그러나 사키사카가 진심으로 경찰에 수색 의뢰를 할 리 없다. 사키사카가 말한 이유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가이 마사히코에게 그 행방을 염려할 만한 친족은 없다. 그 점은 철저히 확인을 거쳤다. 그렇기에 그 사건은 지금 묻혀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개 환자란 점 말고 이 T대하고 아무 연도 없는 사키사카가 어떻게 오가이를 아는 것인가?
아, 오우가이가 약간 그 수술한 애인가? 수술한 의사? 약간 불법 수술? 근데 불법 수술을 하고 그 사키사카의 뇌가 박살나가지고 인간들이 다 괴물로 보이는데 수술해준 오우가이만 인간으로 보이나? 그래서 오우가이를 찾으려는 건가? 咲坂さん、私の知っている範囲のことは喜んでお教えします。ですが、大貝教授は今年の4月に辞表を出して以後は何の音信もないんです。どこか長期の旅行にでも行かれたか、その程度しか想像つきません。そうですか。 물고 늘어지나 싶었는데 사키사카는 순순히 물러났다. 사키사카의 예우는 여전히 걱정된다. 그리고 사키사카와 오우가이 마사이코를 잇는 정체불명의 실은 그보다 더욱 불안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지금 류코가 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환자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은. 류코는 잠시 망설인 끝에 사키사카의 카르테에 오늘 점진 결과를 경과는 양호라 기입했다. 咲坂さん、それでは来週の診察ですが、今日と同じ4時でも。 말하던 류코가 시선을 움직이자 사키사카는 이미 자리를 떠서 진찰실을 나가고 있었다. 이 돼지 내장을 가득 뿌리고 떡칠할 것 같은 광경이 병원 복도라는 건 이해하고 있다. 병원 복도에 맞는 색은 물론 흰색이다. 순백색이다. 결코 이딴 색으로 칠해선 안 된다. 그리고 아마 아까부터 이 안을 우왕좌왕하는 썩은 살덩이 같은 생물들 눈에는 이 복도가 흰색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다. 이 복도가 실은 휘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위의 살덩이들은 실은 인간이란 사실을. 즉 이상한 건 나다. 그걸 인식하고 있기에 나는 아직 일상생활을 어찌저찌 수행해내고 있다. 이 티대 의학부에 비하면 급수가 훨씬 떨어지긴 하나 나도 엄연한 의대생이며 우연찮게 뇌신경외과학을 전공하고 있다. 내 몸에 일어난 일은 믿기지 않지만 대강 짐작이 간다. 이건 병리적인 게 아니다. 아마 실인증의 일종, 아직 미지의 영역에 있는 인지장애일이라. 나와 같은 치료를 받고 뇌장애를 일으킨 환자가 있다는 말을 탐보라는 이름을 댄 살덩이 의사도 말했다. 즉, 나도 그런 실패 사례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천하의 티대 의학부는 무슨 잘난 체 하더니만 이렇게 그 영리한 체 하는 여의사를 비웃어주고 싶다. 하지만 내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그 의사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수술의 성공률이 매우 낮단 점도, 또한 그것 말고 내게 살아날 길이 없었단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요컨대 나는 운이 없었다. 그저 그뿐이다. 아무튼 지금 내 증상은 웬만한 정신병과 달리 치료법이 없다. 나는 평생 이 장애를 달고 이 장애와 타협점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청기나 휠체어에 적응하듯이 나는 이 구역질이 나는 세계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괴로웠다.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에 절여있진 않다. 이런 나에게도 희망은 있다. 단 하나. 일말의 희망이. 나는 끔찍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게끔 시선을 최대한 발밑에 두며 서둘러 귀갓길에 들었다. 교외 고지대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의 단독주택. 이 불필요하게 큰 집이 지금은 나만의 집이다. 석 달 전 사고로 나보다 운이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타계했다. 집중치료실에 있던 나는 장례식에 참가할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지만 이 집과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유산은 나에게 남겨졌다. 슬프냐고 하면 슬프지만 그 사고로 내가 잃은 건 부모님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단독 생활이 가능해진 게 결과적으로 나를 구제하는 길로 이어졌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있었다면 신원도 불분명한 여성과 동거하는 걸 결코 인정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현관문을 연 나는 주방에서 들리는 밝은 목소리가 맞이했다. 방울소리처럼 명료하며 맑은 명백한 인간 목소리. 그걸 들은 순간 오늘 하루 동안 들은 괴성과 불협화음의 메아리가 내 기억 속에서 말끔히 사라졌다. 다다이마사야. 집안에서 복도를 향해 달려오는 발소리조차 듣기 좋다. 이런 발소리는 거리에선 들을 수 없어진 지 오래다.
여기서만이다. 사야와 함께 사는 이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발소리다. 遅かったね。ちょっと心配しちゃったぞ。 얘만 인간으로 보인다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얘가 인간이 아닌 거 아니야? 다른 인간들은 다 괴물로 보이는데 왜 얘만 인간으로 보여? 역으로 얘가 괴물인 거 아니야? 현실에서는? ごめんよ。今日は病院に寄っていく日だったから。あー、そうだっけ。 사야의 미소, 고개를 갸웃하는 동작. 내가 잃은 세계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내가 사고 뒤에 만난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할 수 있을 내 인지장애의 예외가 된 소녀. 피부가 많이 희긴 하다. 눈동자색도 조금 기묘하게 느껴진다. 머리카락 색도 원래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사야의 용모는 인간, 명백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모습뿐만이 아니다. 그 목소리도. 그리고 신발을 벗으려고 허리를 숙이자 내 머리를 사야가 어느 때처럼 그 작은 가슴에 품어주었다. 차갑지도 않고 끈적거리지도 않는 명백한 인간의 살갗. 그 머리카락에서 느껴지는 소녀의 향. 이런 상태가 된 내가 모든 오감으로 긍정하고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사야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야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준다. 나를 품어준다. 사야는 그게 지금 내 오늘 얼마나 깊게 구제해주는지를 알고 있으며 내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어째선지 반기고 있다. 봐봐! 반기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얘도 약간 평소에 현실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주인공이 멀쩡하게 생긴 주인공이 막 얘를 필요로 하니까 오히려 더 반기는 거 아니야? 만약 사야와 만나는 일 없이 이 오물에 찌든 세계에 홀로 남겨졌다면 나는 오래 못 가서 진짜 광기에 사로잡혔으리라. 나는 지금 사야 덕분에 살아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今日は一日どうしてた？今の模様替えもう半分ぐらい塗り終わったよ。で今はね、文則の晩ご飯作ってるの。昼間テレビで作り方やってたから。そうか。楽しみだな。もうちょっと時間かかりそうなの。待っててくれる？ 귀엽긴 귀엽네. いいよ。じゃあ僕は今の続きをやってる。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돌아가는 사야를 배웅한 뒤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세 개의 색채가 불쾌하다면 유쾌한 색으로 덧칠하면 된다. 나는 그걸 깨달은 날에 홈센터에 닥친 대로 페인트를 샀고 사야와 함께 여러 배합을 시도해봤다. 이미 침실은 구석구석까지 이 페인트로 덧칠했다. 그 결과 사고 이후로 연이 없던 숙면을 취하는 데 성공했다. 거실 덧칠은 사야가 커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 모양인지 창문 주위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커튼을 떼어낸 후 페인트 붓으로 창문까지 페인트 칠했다. 내가 창밖을 보고 싶을 리 만무하다. 덧창을 쳐놓으면 옆집 사람의 의심을 살 일도 없으리라. ご飯できたよ。こっちで食べよう。持ってきてくれるか？ 쟁반에 식사를 실은 사야가 거실에 발을 들이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ペンキの匂い平気？ 그러고 보니 밀폐된 실내에는 도료 용제 냄새가 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더 역한 냄새를 밖에서 죽도록 맡은 나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さやは嫌いかい？平気。文則が大丈夫ならいい。 사야가 테이블에 올린 요리는 유감스럽지만 빈말로라도 입맛이 당기는 색과 냄새가 아니다. 그러나 그건 외식할 때도 똑같다. いただきます。 몸에 밴 습관대로 체념과 각오를 담아 요리를 무작정 입안에 넣었다. 예상대로 속이 뒤틀리는 맛이지만 사야에게 잘못은 없다. 사야는 낮에 한 요리 방송에 따라 조리했으리라. 그걸 내 미각이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美味しくない？まあね。 이럴 때 거짓말을 해도 사야는 기뻐하지 않는다. 사야는 내 장애를 알고 있으니 말이다. 気にしないで。明日はまた別のものを作ってあげるから。 이거 뭔가 느낌이 그건데? 주인공이 약간 평범한 걸 이상하게 보고 이상한 걸 평범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페인트도 약간 현실에서 보면은 진짜 무슨 막 악마 소환하는 그런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음식도 약간 악마 소환하는 진짜 보글보글거리고 막 눈알 하나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주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ごめんな、いつもせっかく作ってくれたのに。いいのよ。こうやっていろいろ試していけばいつか文則でも美味しく食べられるメニューが見つかる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 사야가 착하긴 착해. 정실은 사야. 지금 내 안에선 식사는 내키지 않는 의무적 행위다. 아무리 싫어도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살다 보면 사야 말대로 언젠간 또 맛있는 걸 먹을 가능성이 있다. 사야와 만난 것처럼 말이다. さやは食べないの？私はもう済ましたから。 이 집에서 살면서 사야는 나와 함께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사야는 그걸 피하는지가 궁금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마음은 없다? 동물인가? 아니 동물이 근데 음식을 해줄 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 동물은 아닐 것 같은데? 음식을 해줄 수 있는데? 음식을 해주는 것도 약간 황금색 진실인가? 황금의 진실인가? 알고 보니까 그냥 지가 해먹는 거 아니야 이거? 말 거는 것도 혼잣말 하는 거고? 이거 사야타로인가? 사야타로 같은데? 그냥 인형 하나 딱 잡고 사야 안 먹어? 나는 이미 먹었거든 이거 아니야? 사야는 감각이 마시간 내 증상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참아주고 있으니 말이다. そういえば今日もう一度病院で君のお父さんのこと聞いてみた。パパの？ 오우가이 마사이코, 사야의 아버지이자 티대 의학부 교수. 사야의 유일한 혈연인 오우가이 교수는 현재 핵물물... やっぱり何も教えてくれない。何か隠している雰囲気なんだが。 아 잠깐만 설마 너가 오우가이냐? 너 60대 남자야? そう。 낙담 하나 했는데 사야의 반응은 생각보다 담백했다. 心配じゃないのかい？お父さんのこと。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の。 사야는 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은 후 나에게 다시 미소를 지어주었다. ありがとう、文則。私のためにいろいろと。 남잔가? 君はそれ以上のことを僕のためにしてくれるんだ。 식사를 마친 나는 식후 인사를 하고 젓가락을 두었다. 요리는 한 입도 남기지 않았다. 맛이 어떻든 이건 사야의 성이다. 그렇다면 얘 참기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다. じゃあお風呂にする？まあ、また背中流してくれるか？ 뭐야? 사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나에게... 나의 귀여운 사야 정말 이래도 되겠어? 몸도 마음도 부자... 어? 사야 너를 잃는 거야. 안심하여 미소를 지니 축 늘어... 뭐야! 뭐야 왜 이래 泣いてるの？ 사야에게 지적당하는 순간까지 나는 뺨을 적시는 눈물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どうしてなんださや。 또라이인가? なぜ僕にここまでしてくれる？ 했다고? 미성년자랑? 文則。わからないんだ。わからないのに僕だけがどんどん君に惹かれていく。君なしじゃ耐えられなくなっていく。 나는 팔에 힘을 주어 더욱 세게 사야를 안았다. 이 살같이 하나로 녹아내려 다시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다. 教えてくれ。どうすれば君を失わずにいられる？僕は何をすればいい？どうやって君に報いればいい？こうやって
抱いていて。 아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끔찍해. 아 나 얘 지금 얘 필터가 꺼진 세상은 어떨까 지금 상상하기가 너무 끔찍해. 아 지금 셋 중에 하나거든? 1번 사야는 진짜 괴물이다. 2번 사야가 아니라 사쿠타로다. 그냥 인형 가지고 이지랄 하는 거임. 3번 사야는 사실 오호감이다. 60대 남자 아저씨다. 셋 다 너무 끔찍해 지금. 사야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내 품속에서 속삭였다. 海のりに抱いてもらうの大好き。ずっと一緒にこうしていたい。だから私は海のりから離れたりしない。なぜ僕なんだ。それはね、海のりが一人ぼっちだから。 사야는 나에게 안긴 채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それはさやも一人ぼっちだったから。 슬픔을 치유하는 슬픔의 말. 사야의 눈은 깊고도 공허하나 공허하기에 한없이 따스하다. だからさやにも海のりしかいないの。この世でただ一人だけ。어? 私を抱きしめてくれる大好きな海のり。 유일하게 나를 안아주는? 인형인가? 진짜 사쿠타로인가? 사야타로?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무리 추악하게 무너지더라도 나에게는 오직 사야만 있으면 된다. 오늘은 꼭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주춤해봤자 되는 게 없다. 뒤로 미룰수록 힘든 시간만 길어진다. 다시 용기를 내보자. 요우가 목요일 4교시에 수강 신청한 과목은 생화학. 이날 후미노리와 만날 수 있는 강의는 이때뿐이다. 잠깐만요.
아, 돌아왔습니다. 요가 목요일 4교시에 수강 신청한 과목은 생화학. 이날 후미노리와 만날 수 있는 강의는 이때뿐이다. 수강자가 많은 기초 과목이기에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큰 교실에서 강의가 진행됐는데 자리는 절반 정도만 차 있어서 앉을 자리를 고르는데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는 강의다. 요우가 즐겨 앉는 자리는 중간 줄이다. 가장 청강하기 좋은 위치라서 다른 수강생도 이쪽에 밀집된다. 웬만해선 후미노리도 요우의 옆자리에 앉는다. 붙어있는 공석이 없을 때는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게 연인 미만인 가까운 친구로서의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인데 그럼에도 둘은 서로에게 되도록 가까운 공석을 찾기 마련이다. 오늘도 교실은 썩 붐비지 않아서 요우가 은근슬쩍 자기 가방을 옆자리에 올려놔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미노리는 결국 오지 않았고 시간에 맞춰 나타난 강사가 강의를 시작했다. 요우는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고개를 슬쩍 돌려 교실 안을 확인했다. 찾았다. 어느새 들어온 건지 맨 뒷줄 구석자리에 후미노리가 홀로 앉아있다. 요우가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아니, 그럴 린 없다. 애당초 수업을 성실하게 들을 의지가 있다면 저런 불편한 자리에 솔선해서 앉을 이유가 없다. 요우는 막막한 감정과 함께 옆자리에 두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후미노리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교실에서 나왔다. 요우는 그런 후미노리를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복도에서 따라잡았다. 사키사카-산. 이름을 불린 후미노리는 마치 호통이라도 들은 것처럼 몸을 경직시키더니 느릿느릿 뒤돌아서서 요우를 보았다. 나니까. 야위였다. 요우는 이를 새삼 통감했다. 요우가 익히 알던 얼굴의 특징보다 다크서클과 푹 패인 뺨이 훨씬 더 눈에 띈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걸까? 영양 상태가 심히 안 좋은 걸까? 혹은 둘 다인 걸까? 필요 이상으로 긴장한 상태, 짜증이 나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무언가에 겁을 먹어서 주춤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태도. 시선은 갈피를 붙잡고 우왕좌왕하며 결코 요우와 시선을 맞추려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만 해도 요우는 가슴이 옥죄이듯 슬퍼졌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변하게 만든 것인가? 오늘은 꼭 가슴속에 새긴 용기를 다시금 확인했다. お話があるんです。ちょっといいですか？ 아니! 꺼져! 이 괴물 자식 꺼져! 쌀쌀한 11월의 하늘에 노출된 벤치에 앉아 담소를 즐기려는 이가 있을 리 없어서 안뜰은 인적 없는 채 고요하다. 話って何? 기억 못하시나요? 그리 물으려 할 뻔하다 요우는 핵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꾹 참았다. サキサカさん、最近ちょっと様子が変です。見てて心配になります。そうかもね。まあ、あんな目にあった後だから。 아무렇지 않은 채 하는 그 미소조차 경직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의 거리감도 요우의 기억 속 거리감과 한 발짝 멀다. 本当にそれだけなんですか？君にはそれだけじゃないように見えるのかい? 쌀쌀맞은 대답에 요우는 주춤할 뻔했지만 버텼다. 何か我慢してるみたいに見えます。 참고 있어. 네 쓰레기 같은 얼굴과 그 괴물 같은 몸 보기 싫어서 참고 있어. 후미노리는 말없이 발밑의 잔디를 신발 끝으로 툭툭 치고 있다. 요우는 기죽기 전에 생각나는 말을 하기로 했다. どうしようもないものを無理して壊れそうになるほど頑張って我慢してるみたいに今のサキサカさんはそう見えます。 나 근데 약간 무서운데 이거? 갑자기 미쳐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야? そうかい. 후미노리는 더 이상 얼버무리거나 부정하는 일 없이 짧고 메마른 말 한마디로 요우의 말을 흘려넘겼다. 그건 속내를 감추는 것보다 더한 거절의 뜻을 내뱉치고 있었다. 그러나 요우는 이미 각오를 한 몸이다. 오늘만큼은 물러날 수 없다. 友達ってこんな時のためにいると思うんです。 뭔 소리 하는 거야. 괴물이니까 크죠. 요우는 후미노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전하고자 호소했다. 아! 꺼져! 내 앞에서 사라져! サキサカさんは
一人ぼっちじゃありません。友くんやオミちゃんや、それに 사라져! 私がいます。 아 진짜 끔찍해 끔찍해 끔찍해. 너무 싫어. 말을 잇는 요우의 내면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졌다. 가슴속에 맴도는 갖가지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토해내지 않으면 마음의 정처를 잃으리라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다. 一人で背負い込んだりしなくても、私たちで何とかできることだってあると思うんです。 니네가 해줄 수 있는 건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않는 거야. たとえ何もできないにしても、話してさえくれれば、あなたが少しでも楽になるかもしれない。私、咲坂さんの力になりたいんです。他のみんなも同じ気持ちだと。 오, 야 이거 더빙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잘했지? 너무 듣기 싫은데? やめてくれ。 어? 요우의 호소를 중단시킨 건 몹시 갑작스러운 호통이었다. 결코 기죽지 않기로 결심한 요우였지만 그런 요우의 결의를 꺾을 만큼 후미노리의 표정은 심상치 않게 살벌했다. 후미노리의 두 눈에 깃든 것은 분노처럼 같은 인간을 대하는 감정이 아닌 혐오다. 사리의 영역에까지 닿을 것만 같이 냉랭한 증오의 감정. そういえば君には一つ返事しなきゃいけない要件があったね。 헉. 후미노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음에도 이런 냉랭한 태도로 오늘까지 요우와 접해온 것이다. 그 시점에서 요우는 대답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이상 더한 말로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는 것은 참기 힘들다. 僕は君のことをとりわけ特別に意識したことなんてなかった。君に好意を持たれてもどう接すればいいのか迷ってた。僕が君のことどう思ってるのか正直な気持ちが自分でもわからなかったから。咲坂さん。でもね、今ではもうはっきりと答えが出てる。あれから考える時間だけはたっぷりとあったからね。筑波さん。 맞아. 僕はあんたのことが 나도 싫어. 顔も見た。 너무 싫어. 나한텐 사야타로만 있으면 돼. 울어선 안 된다. 그리 자제하려 했을 땐 이미 늦었다. 요우의 눈에선 이미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もう二度と会いたくないっていうのは無理だね。同じ学校に通ってるんだし。だからせめて今後は僕に声をかけないでくれないか。目障りなんだよ。つくづく。 말 개심하게 하긴 하네. 요우가 무심코 흘린 말에 후미노리가 입꼬리를 실룩였다. 그건 직시하기 힘들 만큼 일그러지고 잔혹한 냉소였다. 君さ、少しは頭を冷やした方が良かったんだよ。どうせ大宮浩二にけしかけられてその気になってただけなんだろ。自分一人でのぼせてる分には勝手だけどさ。他人を巻き込むなって言うんだ。 근데 아무리 괴물로 보인다고 해도 이제 슬슬 이제 적당히 좀 이제 끊어야 되는데. 너 뇌절한다? 요우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이미 눈물을 보인 뒤지만 후미노리 앞에선 소리내어 울고 싶지 않다. 차라리 다른 걸로는 꼴사납게 보여도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목 놓아 우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달렸다. 요우는 냉소짓는 후미노리에게 등을 돌리고 숨 돌릴 새도 없이 안뜰을 달려서 떠났다. 와, 근데 안 팬 건 어디냐? 나 솔직히 좀 그런 거 걱정했어. 약간 뭔지 알죠? 그 여자애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남자애한테 저 사실 사키사카 씨를 좋아해요 이러면은 사키사카가 막 혐오하고 막 꺼져 이러면은 꺼져 하고 이렇게 막 딱 뒤 도는데 그 요우가 팔을 딱 잡으면서 사키사카 입장에서는 괴물이 나를 만져? 이 새끼가 하고 눈 돌아가가지고 막 개패는 막 그런 장면 상상했는데 그런 건 안 나왔네요. 다행히도. 그냥 언어폭력으로 끝냈네요. 뭐 당연히 언어폭력도 나쁜 거지만 실제 폭력보단 그나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없이 끼어들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기도 그렇다. 그래서 결국 코우지와 오우미는 안뜰에 있는 둘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늘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あいつ
오우미는 지금 당장 후미노리에게 달려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오우미의 성격을 익히 아는 코우지가 끝까지 오우미의 팔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으리라. 요우가 떠나자 후미노리도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떠났다. 다시금 무인이 된 안대를 보며 코우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러고도 목안에 걸린 씁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どうしちまったんだかな、あいつは。 후미노리가 요우에게 보인 태도는 아무리 코우지라도 용서하기 힘들다. 그래도 역시 당혹감이 앞선다. 후미노리하고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다. 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친밀했다. 그런 코우지가 아는 한 후미노리가 남에게 저토록 냉혹한 태도를 취한 적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후미노리는 사고를 기점으로 사람이 바뀐 것만... 아 근데 나 얘네 진짜 이해가 안 돼. 사람이 바뀌었잖아. 애들 너무 힘들어 하잖아. 그럼 좀 거리를 둬 제발. 꾸역꾸역 그냥 옆에 와가지고 야! 아씨 야 후미노리 우리 스키 타러 갈 거지? 아! 이 자식이? 지금 배려해서 친한 척 해주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 이 지랄 계속하고 있어. 네, 코우지. このまま放 방치해 제발. 放っておきたくないにしたって俺たちに何ができる。覗き見よりマシなことよ。 오우미는 아무래도 완전히 열이 뻗쳤나 보다. 私、咲坂君に一言言ってやらなきゃ気が済まないわ。 이러다가 신체적 접촉 뭐 이런 거 생기잖아? 그럼 진짜 살인 날 수도 있어. それで筑波の気が晴れるってもんでもないだろうに。だったら私の気だけでも晴らすわよ。 코우지와 후미노리가 둘도 없는 친구이듯 요우와 오우미도 둘도 없는 친구다. 그 관계를 통해 안면을 튼 게 후미노리와 요우다. 오우미가 친구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후미노리에게 분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私、咲坂君と二人だけで話してみたいわ。 어? コウジはついてこなくてもいいから。 야 죽겠다? 사망 각 떴는데? 本気かよ。その代わり、ヨウのことを見ていてあげて。あの子、多分心底傷ついてるから。 잠깐만 얘 죽을 것 같은데? 泣き終わった後で誰かの優しさが必要になると思う。なあ、それって俺とお前の役回りが逆じゃないのか？私みたいな性格だとね、慰め役は無理。励ますつもりで余計に傷跡広げちゃうのがオチなのよ。なるほど、納得いった。あ、嫌な言い方。じゃあまあそっちはほどほどにしとけよな。 코우지는 오우미가 이상 성을 내기 전에 대화를 마치고 요우의 행방을 찾기로 했다. 아 설마. 불쾌하다. 지독히 불쾌하다. 이와 동시에 상쾌하기도 하다. 나는 오늘 츠쿠바 요우와 대화하던 도중에 기어코 선을 넘고 말았다. 머지않아 이런 파국에 이를 거라고 각오하긴 했다. 상대에게 불쾌감만을 품고 있는 지금 같은 상태로는 사고 이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일은 틀림없이 코우지와 오우미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모두 사키사카 후미노리의 성격이 일변했다고 확신하리라. 그래도 상관없다. 적어도 그 정도 이유로 정신병원행을 당할 일은 없다. 오늘보다 훨씬 기이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이대로 그 녀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좋은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마음고생을 던다. 그리 생각하니 묵은 짐을 던 것 같은 심정이다. 이제 생각 없이 간섭해오는 녀석들은 사절이다. 나는 누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건만 그 녀석들은 그런 내 심경은 개의치도 않으니 말이다. 여태 나를 그토록 소스라치게 한 녀석들이 오늘은 나를 보고 겁을 냈다. 그걸 생각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반면 역시 조금 개운차는 감이 없잖아 있다. 그때 험한 말을 써서 쫓아낸 상대가 친교가 있던 요우란 사실을 실감은 안 되긴 하나 나도 머리론 이해하고 있다. 딱히 요우의 인격에 원한이 있건 하진 않다. 상처 입히는 건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백받았을 때 즉시 거절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 요우 예쁜 여성이었다. 물론 안 좋은 인상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와 요우를 재미 위주로 이어지게 하려는 코우지와 오우미의 행각은 솔직히 장난감 취급당하는 것 같아 불쾌했으며 요우 본인에게도 그 둘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다.
그런 여우의 둔한 면을 보면서 쭉 답답했다. 그래도 그 누구도 악의가 있진 않았다. 그 당시에 나에게는 남을 상처 입혀서까지 고집을 부릴 이유도 없었다. 일단 여우랑 사귀어서 친구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타협도 할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관대하게 내 신변을 흐름에 맡길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다. 타인과 마주하며 말을 나누는 것조차 참기 힘들 만큼 고역스럽지 않은가. 남에게 친절해지리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색하다 보니 피로가 확 몰려왔다. 빨리 사야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 전철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번화가의 인파를 봐야 한다. 그 사실에 힘이 쫙 빠졌다. 문득 살펴보니 가까이에 벤치가 보였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눈을 감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세계를 시야에서 차단했다. 악취와 소음은 막을 수 없지만 이러고 있으면 아주 조금이나마 정신이 진정된다. 티대 부속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도 세계는 이러한 어둠이었다. 안구와 시신 경기는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만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고 후유증에 해당되는 뇌장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실명한 건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한 고뇌는 지금보단 나았다. 당시에는 아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 말이다. 진짜 비극은 시력이 회복된 후부터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실명 상태일 동안 내가 겪은 봉변과 내가 받은 뇌수술의 특수성을 이해했다는 점이다. 한없이 악몽 같은 병실, 소름이 끼치는 욕물을 한 의사와 간호사를 본 나는 처음에는 창란에 빠졌으나 금세 그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해냈다. 만약 의식의 회복과 동시에 시력도 되돌아왔으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두렵다. 다짜고짜 지옥 같은 세계와 징병한 나는 영문도 모르고 발광했을 것이다. 머지않아 내 시각 이상은 점차 촉각, 미각, 후각에도 전파되었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시각이 점유하는 비중은 다른 감각기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요리의 맛, 이불의 감촉, 병문안 언니에게 받은 꽃의 향기, 그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외관을 통해 상상한 대로 생리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불쾌하고 참기 힘든 것으로 변화해갔다. 그러다 기어코 진료하러 의사의 목소리마저 인간의 언어와 동떨어졌을 때 나는 자살을 결심했다. 새로운 세계와 타협하며 살아갈 자신이 도저히 없었다. 그날 밤 사야 만나기 전까지는 그나마 고통이 덜한 자살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수마가 내 의식을 흐리게 했다. 자면서 악몽을 꾸는 건지 깬 채로 악몽 같은 현실을 보는 건지 이조차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밤을 보내던 나는 언제 그 아이가 병실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샌가 침대 옆에 서서 나를 흥미롭게 보는 얼굴이 있었다. 고름 같은 즙이 가득 찬 얼굴이 아니었고 지렁이 같은 손모가 빼곡히 가득 찬 얼굴도 아니었다. 뽀얗고 매끄러운 뺨, 맑고 동그란 눈, 사랑스럽게 오똑한 코. 그 모든 게 내가 포기하던 것들이었다. 명백한 인간, 눈부실이 많지 마른 얘 뭔가 막 화상 같은 거 좀 심하게 입어가지고 얼굴에 좀 막 고름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수 있겠는데? 감동한 나머지 절로 숨을 흘렸다. 시각이 돌아온 이래로 처음 느끼는 안도와 기쁨. 이를 그 순간에 나는 곱씹었다. 그런 내 반응은 소녀에게 의외였나 보다. 봐봐! 시계를 확인하니 시각은 심야였다. 이런 시간에 앳된 소녀가 병원 안에 돌아다닐 리가 없다. 아무리 상상력이 없는 인간이라도 맨 먼저 유령일 거라고 생각하리라. 그러나 나는 소녀가 유령이든 뭐든 상관없었다. 지옥에도 부처가 있다는 게 딱 이런 상황이다. 나처럼 입원 중인 환자 혹은 야근 중인 간호사, 어느 한쪽을 아버지로 둔 아이리라. 나는 그리 이해했다. 뭘 상식하긴 하지만 아이가 하는 짓이라면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이 병원의 경비가 문제다. 문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건가? 나는 즉시 떠나려 하는 소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러세웠다. 불러세워서 어떡할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 소녀가 뒤돌아선 뒤에나 깨달았다.
마주보는 그 그윽한 눈동자에 홀리고 혼까지 정화되어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안간힘을 써서 의미를 이루는 말을 짜냈다. 女の子にお願いしていいことじゃないんだが、今は君にしか頼めない。 이미 수치심 같은 건 내다버렸다. 나는 머릿속으로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고스란히 했다. 手を握らせてもらえないだろうか。 사야는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했다. 그 미소는 내 눈에 사무치도록 눈부셨다. 変な人。そんなこと言い出したのあなたが初めて。 봐봐. 아 이러면 일단 얘는 남자는 아니야. 오우감인 아니야. 인형이거나 그 어떤 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쁘지 않은, 평범하게 생기지 않은. 사야가 뽀얗고 간열인 손을 내밀었다. 나는 덧없는 보물을 건드리듯 그야말로 눈송이 하나를 녹지 않게끔 손에 올리는 심정으로 사야의 손을 잡았다. 사람의 온기, 부드럽고 섬세한 손가락들. 그 감촉은 나에게 똑똑히 전해졌다. 내 손바닥 너머에 있는 이 소녀는 존재하고 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 나는 운명으로부터 구제받았다. この半月の間に初めて人に触れた。人だと感じられる体に。は？他の人じゃダメなんだ。僕事故に遭ってその後遺症らしいんだけど、人が人の姿に見えないんだよ。本当に不思議な人。 사야는 내 손가락에 천천히 자기 손가락을 걸었다. あなたって面白い。明日の夜もまた来ていい？ ああ、そりゃもういいのかい。君はそんなことをして。大丈夫よ。夜は私のものだから。 그날부터 매일 밤 미래를 가졌다. 매일 밤 오전 3시가 지난 시각, 사야는 당직 간호사의 순회를 교묘하게 피하며 내 병실에 찾아와 주었다. 감탄스럽게도 사야는 이 병원 시설 내에 남들 몰래 살고 있다고 했다. これだけ広いと隠れる場所には事欠かないから。 놀라는 나를 보고 사야는 당차게 웃으며 그런 말을 했다. 사야는 원래 이 병원의 의학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교외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쭉 혼자였다고 한다. 아버지의 귀가를 집에서 기다리기도 지친 사야는 어느 날 밤 큰맘 먹고 이 병원에 침입했고 그 뒤로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2달 동안이나 원내에서 생활한 것이다. 学校には行かなくていいのかい。いいの。勉強は全部パパに教えてもらったから。サヤはとっても頭がいいんだよ。 신기한 소녀였다. 순수해 보이는 용모나 연동과 달리 어른들 눈을 속이고 단독으로 의식주를 확보하는 생활력. 상식이 결에는 어리기 때문이라고 쳐도 대화 중에 언뜻 엿보이는 총명함과 깊은 지식은 아이 같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소한 의문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 안에선 사야가 유일한 인간, 이 미친 세계에서의 유일한 이웃이다. 세계의 상식과 기준보단 사야의 존재가 더 믿음이 갔다. 危なくないのか。見つかりそうになったことは。全然平気。ここにいれば食べるものにも不自由しないし、パパのうちに一人ぼっちでいるよりもずっと楽しいよ。 사야는 순수하게 웃으며 혀를 내밀더니 入院してる患者さんたちのうちちょっと精神的に参ってそうな人を事前にチェックしといてね。時々部屋に真夜中に忍び込んで脅かしたりするの。その人が大騒ぎしてもそういう患者さんの言うことはみんな真に受けたりしないから、結局は悪い夢ってことで片付けられちゃうし。 아 그러고 보니 이 병원은 괴담이 끊이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얘 인간 아니네. 나 이제 정확히 알았어. 지금까지 깨달은 거 약간 좀 정리하고 가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 1시간 찍먹 지났거든요. 지금 녹화 1시간 30분 15분 됐거든요. 정리. 사야의 노래 정리. 사야는 인간이 아님. 왜?
오오가미 아저씨, 그 오오가미 교수한테 파파라고 하고 오오가미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는데 오오가미가 뭔가 제 누구지? 주인공 담당 의사 생각에서 독백이라고 하죠. 독백에서 오오가미가 뭔가 인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실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었다. 요런 떡밥이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사야인 것 같아. 인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실험의 결과물이 사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인조인간? 괴물?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막 놀라지 않아? 사야 대사 중에 놀라지 않아? 재미없어. 요런 게 있어가지고 인조인간 괴물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사야의 정체가 사야의 노래에서 사야의 정체가 그냥 가장 코어가 되는 떡밥 아닌가. 일단 사야는 인간이 아니고 다른 떡밥이라고 치면은 뭐 주인공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도 오오가미가 수술에 관여해서 인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실험에 테스트 V2 느낌. 아, 오우가이야? 오우가이. 요거 말고 떡밥 뭐 있나요? 주인공 가족의 죽음? 그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사야는 평범한 인간이 봤을 때 굉장히 놀랄 정도로 무섭거나 끔찍하게 생겼다. 다른 떡밥 없지? 노래. 제목이 왜 노래일까? 사야의 노래. 노래를 부르는 끔찍하게 생긴 동물 뭐 이런 게 있나? 잘 모르겠네. 다른 떡밥은 뭐 없죠? 그냥 이건데. 아, 이거 솔직히 그걸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야와 주인공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사야와 주인공은 아니야. 이것도 있어. 사야는 밥을 먹지 않는다. 주인공 앞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근데 사야가
병원에 여기는 먹을 게 많아 라고 한 걸 봤을 때 식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만 먹나? 요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오오가이 교수도 사야한테 먹힌 거 아닐까? 아, 아닌가? 그러면 굳이 병원까지 아니지. 굳이 병원까지 올라 그러면? 얘는 그냥 실종된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얘 식인만 하는 거 같아요. 식인을 하고 아 근데 사야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스토리 진행하다가 갑자기 사야는 괴물임 뭐 우리가 모르는 뭐 인조 괴물 으라차차 어쩌고임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뭔가 실존하는 뭔가랑 막 섞어놨을 거란 말이야. 원래 다 그래요. 이 비주얼 노벨이라는 게 다 그럽니다. 창작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얘는 이겁니다 하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전설에 옛날에 있었던 뭔가거나 그런 걸 거야. 그렇다면 사야의 정체를 추측하기 위한 떡밥이 몇 개가 있어요. 1번 일단 식인 2번 노래 제목에 나오죠. 사야의 노래라고. 3번이 주인공과 육체 관계. 그러니까 육체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가능하다. 생식기가 있다. 식인을 하고 노래를 하고 생식기가 있다. 그럼 난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 왜냐면 세이렌도 그 생긴 게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고 전설 속에 내려오거든요. 약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세이렌이 뭔가 인어처럼 굉장히 그 상반신은 인간인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뭐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그냥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 묘사된 거를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괴물처럼 그려져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부르면 뱃사람들이 현혹이 된다. 그래서 물에 빠진다. 그런 게 있어서 세일은 같긴 한데 아무튼 얘 이 정도까지. 딱히 뭐 더 떡밥이 있나? 뭐 이 이후의 스토리를 약간 좀 추측을 해보자면은 그냥 뭐 그런 거겠지. 사야가 이제 주인공이 보는 사야랑 일반인들이 보는 사야랑 생김새가 다를 거니까 아, 얘 주인공 왜 이래 하고 주인공 친구들이 주인공 뒷조사를 하다가 집에 무슨 괴물 같은 애랑 같이 사니까 저거 뭐야 하다가 막 근데 또 저거 뭐야 하고 주인공 친구들 입장에서 이렇게 주인공 친구들이 주인공한테 뭐라고 다그치면은 또 괴물들이 뭐라고 야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인공은 또 막 짜증내고 싸우고 거기서 또 막 주먹질하고 살인도 날 수 있고 그렇게 다겠지. 근데 뭐 이거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그냥
아, 주인공이 그 원래 자기 세계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끝까지 그냥 와, 난 그래도 사야를 사랑해. 사야만이 나에게 전부야. 지고지순한 사랑. 뭐 이러고 엔딩 나겠지. 게임 다 한 것 같은데요? 굳이 끝까지 해야 할까요? 다 한 것 같은데? 굳이 끝까지 해야 할까? 아, 님이 말한 1시간 포인트가 어디예요? 1시간 그 반환점? 그게 여기야? 지났어 이미? 1시간이? 아니 그 부분 지났어 안 지났어? 좀만 더? 알았어. 조금 한 5분만 더 하면 되지? 설마 진짜로 이런 장난꾸러기 소녀가 눌러앉아 있으리란 걸 과연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じゃあ僕も最初はそのつもりで。ごめんね。怒った？ 썩 칭찬받을 짓은 못되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사야와 친해졌으니 뭐라 할 마음이 들진 않았다. もうやらない方がいい。その代わり夜は僕の話し相手になってくれないか。さやもその方が楽しい。 나는 내가 앓고 있는 인지장애를 주의 깊게 숨겨왔다. 이곳 의사들에게 나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명백했다. 그러나 아직 시행착오 단계라 아직 과연도 아닌 천지적 치료를 받았다는 현실은 나를 한층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수술후의 장애로 이토록 기이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의사들이 과연 이에 대해 어떤 흥미를 느끼실지, 나 또한 늦으신 만큼 연구자들이 나에게 어떤 비윤리적인 시선을 보낼지는 쉬이 상상되었다. 나는 내 존엄을 걸고 결코 샤량한 모르모토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일상의 불쾌함과 혐오감을 숨긴 채 태어난 척을 했고 의사들도 나의 스트레스 징후를 이번 생활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고 간과했다. 나의 버팀목을 사야가 되었다. 나는 밤이 되면 사야가 와줄 거라는 기대만을 버팀목으로 삼으며 나머지 시간의 고통을 유지의 힘으로 견뎠다. 환자의 가슴에 확고한 희망이 들이우면 예후 경과는 크게 달라진다. 나 또한 사야라는 비밀의 간병인 덕분에 의사들이 놀랄 수준의 속도로 상태가 회복되어 갔다. 퇴원 전날 마지막 밤, 나는 사야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君はこれからもずっとこの病院に居続けるのかい？結局パパの手がかりはなかったけど、もう他にいるところもないし、バレそうになるまではいいかなって。 뒤집어 말하면 사야가 굳이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없다는 뜻이 된다. 나는 용기를 내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말투로 천천히 제안했다. よかったら僕の家に来ないか？家族はもういないから部屋はいくらでも余ってる。人目を忍ぶような必要もないし、住み心地もそんなに悪くないんじゃないかと。ずっと文則と一緒に暮らすの？ 싫냐고 물을 용기는 나에게 없었다. 그 대신 허둥지둥 말을 덧붙였다. 君の父さんのことは代わりに僕が探してあげる。約束するよ。必ず居場所を見つけてみせる。難しいと思うよ、それ。 사야는 살짝 당혹스러운 눈치로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말했다. 多分パパ、何か悪いことをしてこの病院を辞めたんだと思う。だから警察とかは困るの。なるべくこっそりと探さなきゃいけないし。頑張るよ。どんなことだってやる。僕は。 나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되어 숨기고 있던 마음까지 말하고 말았다. サヤと離れたくないんだ。 사야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고심한 후 少しだけ考えさせて。 그런 말을 남기고 다른 때보다 일찍 내 병실에서 퇴실했다. 퇴원 기념 꽃다발은 색이나 냄새나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걸 받았다. 코우지, 요우, 오음이라 지칭하는 살덩이들이 나를 마중 나와주었다.
이번 중에 몇 번 문병 나왔을 때도 느낀 건데 사고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변모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건 진심으로 괴로웠다. 절망한 나머지 무심코 눈에 맺힌 눈물을 지적당했을 때 깊어서 그런 거라고 우겨서 얼버무렸다. 복도, 로비, 그리고 주차장에서 코우즈의 차를 탈 때까지 나는 끔찍하게 덕칠된 세계를 필사적으로 두리번거리며 사해의 모습을 찾았다. 그러나 사해는 어디에도 없었다. 차량 너머 멀어지는 병원문을 하염없이 보았다. 일말의 희망을 걸고서. 그러나 사야는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나는 자고 나란 집 앞에서 홀로 남은 나는 주위를 확인했다. 난 이상한 경험이 없다. 날 때부터 이날까지 이 집에서 잘하고 생활했다. 이곳 말고 내가 돌아올 곳은 없다. 그리 생각하던 보금자리는 무참히 변모해 있었다.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길에 있는 정원과 나무, 어린 시절 추억이 수도 없이 많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게 더럽혀지고 유린당한 것만 같다. 친숙하던 집은 그렇게 느낄 만큼 몰라보게 왜곡되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보였다. 이 집에는 그리워할 것이나 추억을 상기할 공간이 무엇 하나 남지 않았다. 이곳은 이미 과거에나 우리 집이라 부르던 낯선 이 세계다. 僕にはもう帰る場所なんてない。 나는 홀로 중얼거린 후 맥없는 미소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완전히 달라진 내 침실. 그 침대 위에 무릎을 꼬고 가는 채 버려진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사야가 있었다. 사야는 놀란 내 얼굴을 조심조심 살피며 힘없고 가녀린 목소리로 물었다. 本当にここにいてもいい? 나는 대답하는 대신 사야를 끌어안았다. 결코 놓치지 않고자 힘을 실어서 꼭 안았다. 사야도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오우미는 사키사카 대문 앞에 온 시점에서 심호흡을 하여 흥분한 정신을 일단 진정시켰다. 물론 그런다고 분노까지 가라앉지 않는다. 할 말을 똑똑히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뿐이다. 열이 뻗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는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오우미는 대문 밖에서 확인이 되는 범위 내로 사키사카 댁의 정원을 살폈다. 오우미는 남의 집 미관에 트집을 잡을 만큼 신경질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 싶다. 무럭무럭 자란 걸 고스란히 방치한 잡초, 수북히 쌓인 낙엽더미, 손질을 안 한 수준을 넘어서 발조차 들이지 않은 거 아닐까 언뜻 보기에는 폐가가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아직 저녁인데도 모든 창문에 덧창이 쳐져 있다. 성급한 게 미리 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쭉 저 상태였을 들이야. 대체 무슨 생활하는 거지? 가족을 잃어서 갑자기 자취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쳐도 이건 한도를 넘은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고기 썩는 듯한 악취가 나는데 설마 이 정원에서 나는 걸까? 초인종을 누른 지 꽤 됐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 초인종을 한 번 더 누르고 몇 번 더 누르는 짓을 10분 남짓 반복한 끝에 인내심이 동난 오우미는 초인종 커버를 뜯어봤다. 건전지가 빠져있다. 후미노리 안에선 거의 오지도 않는 손님에 대비하기보단 신문과 보험 권유에 시달리지 않는 게 우선시되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후미노리의 그런 가치관을 오우미가 알려 만무하다. 오우미는 사람을 깔보는 듯한 이 조치에 다시금 사고의 온도가 펄펄 끓었고 그 즉시 사납게 대문과 정원을 통과하여 현관문까지 갔다. 잠깐만. 초인종부터 그 꼬락선이라면 노크해봤자 부재 중인 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 알아서 문을 열고 호통을 쳐줘야겠다. 아니 문이 잠겨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과 달리 현관문의 문고리는 오우미 손안에서 아무 저항 없이 회전했고 오우미는 표류 이상으로 문을 활짝 열고 말았다. 그리고 직후 숨이 턱 막히는 악취가 오우미에게 밀려왔다. 나니? 주춤하는 오우미를 개의치 않고 문 안쪽 면에 달린 종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 안에 있을 후미노리는 이 소리를 듣고 방문자가 왔다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誰かいるの?
아, 나 너무 무서워. 오미는 밝은 쪽 방을 엿보았다. 부엌이다. 이곳만큼은 덧창이 없어서 채광창을 통해 바깥빛이 들어오고 있다. 소리의 정체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에서 나는 끓는 소리였다. 도마 위에는 식칼과 중간에까지 썬 당근이 있다. 특이한 점이라고는 없는 저녁시간 직전의 가정적 풍경. 그 모든 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너무 익어서 문드러진 열밑배트로 물들이고 있다. 주체할 수 없는 위화감. 당연하다. 여기서 요리를 하던 건 누구고 그 인물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誰かいないんですか? 오미는 그 말을 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후회했다. 고요한 집안에 썰렁하게 울리는 오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미련할 만큼 무방비하게 느껴졌다. 오미의 스타킹에 갑자기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조심조심 솟구지르면 찐득한 연두색 점액이 묻어났다. 물고기가 죽은 수조의 이끼가 빼곡히 증식하여 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썩은 물. 그렇게 보이는 액체가 바닥을 옅게 적시고 있다. 악취의 원흉은 틀림없이 이것이다.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했다. 오미는 진심 어린 감상을 품었다. 남의 집이라는 생각은 이미 싹 가셔있다. 미련을 담아 온기를 되돌아봤다. 지금 오미가 있는 위치는 현관에선 사각이 되는 위치다. 기묘한 목소리와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건 이 부엌이 맞으리라. 옆방은 아마 거실일 것이다. 밖으로 보나는 덧창이 쳐져 있었다. 저 캄캄한 어둠 속을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다. 오미는 가능하면 이 집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저 어둠을 등에 든 채 복도를 이동해야 한다. 그것만큼은 딱 잘라서 사용하고 싶다. 이성이 아닌 부조리한 강박관념에 충동지는 오미는 딱 한 걸음만 거실에서 방을 들였다.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리고 강렬한 악취, 복도와 부엌을 비교도 안 된다. 손을 옆으로 뻗어서 벽을 더듬었다. 전등 스위치는 맥을 빠질 만큼 쉽게 손에 닿았다. 오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아! 색. 장기의 자주색, 썩은 살점의 갈색, 선열의 진홍색, 지방의 황색, 이외에도 형역이 함든 색채의 광란이 벽, 바닥, 창문, 천장에 덧칠되어 있었다. 편집적으로 꼼꼼히 페인트 칠에 의한 한치도 빈틈없는 겹겹 덧칠. 이 방을 덧칠한 인간의 증오, 악의 관계를 여실히 증명하는 색조다. 한이 서린 도끼에 직면한 오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를 주저앉은 순간 바다를 적시는 점액이 오미의 바지에 스며들었다. 차가운 감촉에 침범당하는 허벅지, 사타구니 엉덩이, 그리고 목덜미, 밖은 사독으로 목에 댄 손, 그 손등에 유독 차가운 점액의 감촉이 느껴졌다. 위쪽이다. 오미의 위에서 떨어진 것이다. 오미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불행은 그때 위를 보고 말았던 것이다. 천장에 붙은 채 매복하고 있다가 바로 지금 밑에 있는 창의가 겹쳐간 포식자의 모습. 오미는 그걸 뚝뚝이 목도고 말았다. 비명을 지르기 직전 입과 코가 완전히 막혔다. 오미의 배꼽 아래 단숨을 찍고 내장을 메고치며 그 안에 침입하는 뇌물질. 그 감촉을 느끼기도 전에 오미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 있었다. 됐지? 나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 됐지? 사회 노래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